보물섬을 찾아다니던 비실이, 퉁퉁이, 이슬이, 도라에몽은 드디어 보물섬을 찾았는데 그때 갑자기 다른 해적단이 나타나 친구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당하는 건가 싶던 그때 캡틴 진구가 나타나 해적들을 처리해줄 줄 알았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그래도 운이 좀 따라줘서 결국엔 해적단 선장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진구와 친구들은 보물이 숨겨진 곳까지 도착하죠. 진구는 수많은 보물 중에서 다이아 반지를 골라 이슬이에게 선물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괴물이 진구 앞에 나타나고 진구는 그대로 비명을 지릅니다. 네, 이건 사실 진구의 상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민이가 보물섬에 관한 책 내용을 소개해준 거였습니다. 영민이는 이 책을 보고 지금 시대에 해적이 나타나면 어떨까를 소재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진구는 앉아서 소설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물섬을 찾으러 가자며 개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영민이는 해적이 보물을 동굴 같은데 숨겨두진 않는다며 핵폭을 날려버리죠.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었던 비실이와 퉁퉁이는 보물섬이 진짜 있다고 믿었냐며 깐족대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참지 못한 진구는 찾지 못하면 코로 까르보나라를 먹겠다고 말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라에몽에게 달려가죠. 그렇게 영화는 시작됩니다. 도라에몽은 요즘 세상엔 인터넷만 켜면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데 진짜 보물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진구는 시무룩해져서는 코로 까르보나라 먹는 연습이나 하러 가겠다고 불쌍한 척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도라에몽은 보물찾기 지도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지도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물섬을 송곳을 찌르면서 찾는 도구였죠. 하지만 1mm라도 벗어나면 반응을 하지 진구가 한 방에 해냅니다. 진구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보물섬을 찾아냅니다. 그때 뉴스에서는 새로 생겨난 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섬이 바로 지도 속에 있던 보물섬이었죠. 진구는 꿈에 부풀어 당장 떠나자고 말하지만 진구 엄마는 보물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숙제나 하라며 단호하게 혼냅니다. 찐따 진구는 아빠에게 다가가는데 아빠는 엄마 눈치를 보더니 결국 숙제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진구는 삐져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 시각 방송국은 갑자기 나타난 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헬기를 타고 섬 쪽으로 가보는데 카메라에 잡힌 화면엔 정체불명의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헬기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결국 그대로 돌아갑니다. 한편 집을 나온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모험을 느낄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말하고 도라에몽은 근처 강으로 가 조립식 범선이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근데 역시 진구 아니랄까봐 돛대를 부러뜨려버리고는 얼굴에 붙이고 있던 반창고로 대충 수습합니다. 그리고는 이슬이랑 같이 가고 싶다며 이슬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진구가 만든 범선을 빅라이트로 크게 키운 다음 도라에몽, 진구, 이슬이는 배에 탑승합니다. 진구는 노진구 올라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참고로 이 범선에는 자동 운항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구와 친구들은 바다로 떠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원피스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도 분위기는 꽤 현대적이었죠. 찐따 진구는 시무룩해졌고 그걸 본 도라에몽은 변신 캡틴 모자를 꺼내 자기 머리에 씁니다. 그 순간 아까 그 현대적인 풍경은 사라지고 진짜 해적 세계 같은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 친구들의 복장도 바뀌었죠. 도라에몽은 같은 배에 타고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해줍니다. 이어서 도라에몽은 의상 고정 스프레이를 꺼내 진구와 이슬이에게 뿌려줍니다. 이제 모자를 벗어도 의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자엔 또 하나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모자를 쓴 사람은 같은 배에 탄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선원은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선장이 되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퉁퉁이랑 비실이도 나무 뗏목을 만들어 보물섬을 찾으러 떠나고 있었습니다. 비실이는 아빠 크루저 타고 우아하게 가자고 제안했지만 퉁퉁이는 그건 남자답지 않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때 진구의 노진구 올라오가 그 옆을 쓱 지나갑니다. 진구는 둘을 해적으로 착각하고 깐족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노진구 올라오의 돛이 부러집니다. 그 틈을 놓칠 리 없는 퉁퉁이와 비실이는 바로 해적선에 올라타서 배를 뺏으려 합니다. 진구는 급하게 도라에몽의 모자를 빌려 비실이에게 명령을 내리고 비실이는 그대로 복종해버립니다. 하지만 퉁퉁이가 나타나 모자를 뺏어가죠. 도라에몽은 이번에 새로 생긴 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고 이어 진구는 다같이 보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만의 상상에 빠져 찬성하죠. 그렇게 완전체가 된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보물섬으로 향했고 도라에몽은 미니도라들을 꺼내 조수 역할을 시킵니다. 본격적으로 항해를 출발한 친구들은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캠프도 하며 모험을 만끽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도라에몽은 길 안내 형광 해파리알을 꺼내 바다에 뿌립니다. 이 도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형광빛을 내면서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도구였죠. 도라에몽은 각자 집에는 캠프 간다고 얘기해놨다며 마음 편하게 자라고 말합니다. 밤바다를 구경하고 있던 이슬이는 바다를 무서워하는 노란 해파리를 발견했고 착한 이슬이는 어쩔 수 없이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잠에서 깬 친구가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데 바로 어제 TV에서 봤던 보물섬이 눈앞에 떡하니 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일단 섬 가까이로 가보자고 말하지만 미니도라가 갑자기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슬이가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이슬이가 본 건 잠수함을 타고 있는 해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캡틴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근데 해적들 아무리 봐도 너무 진짜입니다. 도라에몽을 제외한 친구들은 모두 겁에 질리는데 도라에몽은 캡틴 모자 때문이라며 모자를 벗어 진짜 해적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빠르게 도망치고 퉁퉁이는 정체를 밝히라며 소리치는데 그때 부선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악명 높은 해적이라고 말합니다. 겁에 질린 비실이는 우리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데 그때 여자가 다가오더니 차가운 바다 밑에서 얌전히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도라에몽이 선물이라며 폭탄을 던지고 그 틈을 타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반격을 시작합니다. 미니도라는 넘어지게 해결사, 진구는 명검 전광검, 퉁퉁이는 슈퍼장갑, 이슬이는 방패망토, 비실이는 시한바보탄과 투명망토, 도라에몽은 공기포를 이용해 공격하지만 해적은 강력했습니다. 도라에몽의 공기포를 단숨에 잘라버리죠. 그 시각, 그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적들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갑자기 바다가 울리더니 보물섬이 정체 모를 무언가로 뒤덮여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해적들은 벌써 출발하는 거냐며 배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선장이 이슬이를 세라라고 부르며 왜 여기 있냐고 묻더니 이슬이를 데려갑니다. 이슬이가 잡혀가는 걸 확인한 진구와 도라에몽은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슬이를 붙잡아간 해적은 총을 쏴 진구와 도라에몽을 따돌리곤 바닷속으로 잠수해버리죠. 바라만 볼 수 없었던 진구는 무작정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이슬이를 놓친 채 바다에 빠집니다. 그렇게 도라에몽은 물에 빠진 진구를 찾기 시작하는데 진구가 아닌 어떤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진구는 바다에 빠져 익사 진구의 유일한 친구 도라에몽이 결국 구해줍니다. 진구는 곧바로 이슬이의 행방을 묻지만 도라에몽은 없어요. 한편 퉁퉁이와 비실이는 아까 그 남자애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다가가서 이름이 뭐냐고 묻고 남자아이는 플룩이라고 답합니다. 진구는 플룩에게 이슬이를 데려간 애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어 도라에몽은 아까 그 섬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때 플룩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그 정체는 앵무새 로봇이었습니다. 그 앵무새 로봇은 1000명이 탈 수 있는 배에 999명이 탔는데 배가 가라앉은 이유는 이라며 난데없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플록은 아이를 돌봐주는 앵무새형 로봇이라며 이름은 퀴즈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퀴즈를 통해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죠. 퀴즈를 풀지 못하면 영영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퀴즈를 풀려고 합니다. 한참 실랑이하면서 엉뚱한 오답들만 쏟아내던 그때 도라에몽이 정답은 잠수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플록은 그 섬의 정체는 해적선이 위장한 거라며 배에서 잠수함으로 변신이 가능하니 지금은 바닷속에서 잠수 중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걸 들은 친구는 이슬이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데 플록은 가르쳐 줄 테니 이 밧줄부터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자리를 이동하고 플록은 그 녀석들의 정체는 시공해적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떠돌아다니며 바닷속에 있는 보물들을 수집하고 다닌다고 하죠. 한편 해적들에게 끌려온 이슬이는 섬 안으로 들어갔고 섬 안에는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세라라는 사람으로 착각한 두 명이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세라와 머리색이 다르다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이미지 변신이라며 너는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핀잔을 줍니다. 세라가 아닌 이슬이는 무서워하죠. 다시 돌아와 플록은 그 해적선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도망쳐 나왔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왜냐고 물었지만 플록은 해적선의 선장인 실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싫었다고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놀라고 친구는 소설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까 도라에몽과 친구들을 습격했던 해적은 해적선의 선장으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예정을 변경했다며 다음 지점으로 이동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이슬이는 세라의 방에 도착합니다. 이슬이는 침대에 앉아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 방의 진짜 주인인 세라를 발견합니다. 플록은 그 누구도 실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며 동생을 걱정하고 플록은 동생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플록의 동생은 다름 아닌 세라였습니다. 그걸 본 도라에몽은 아까 해적들이 이슬이를 세라로 착각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구는 혹시라도 정체가 들통나면 큰일이라며 지금 당장 구하러 가자고 말하지만 플록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퀴즈가 따뜻해져도 안 늘어나는 치즈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를 냅니다. 그 시각 이슬이는 정체를 들킨 줄 알았지만 세라가 어찌저찌 해결해줍니다. 그렇게 해적들을 보낸 세라는 이슬이를 안심시킵니다. 한편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퀴즈의 정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퀴즈의 정답이 지도란 걸 알아차리고 보물찾기 지도로 보물섬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친구는 미래에서 온 슈퍼 로봇인 도라에몽이 있다며 플록에게 힘을 합치자고 부탁하고 플록은 잠깐 고민하더니 한번 해보자고 말합니다. 퉁퉁이는 바로 어디로든 문을 사용하자고 말했지만 도라에몽은 해적선은 이미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어디로든 문은 못 쓴다고 말해줍니다.
대신 이 지도만 있으면 놓칠 염려가 없으니 배로 쫓아가자고 말하죠. 그 시각 이슬이는 세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슬이는 세라에게 그 사람들이랑 무슨 관계냐고 묻는데 세라는 사정이 있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신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슬이와 세라는 프렌치 토스트를 먹으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밤이 되고 이슬이는 침대에서 잠을 청합니다. 같은 시각 친구들은 배멀미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슬이는 세라가 일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슬이는 세라에게 자기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묻는데 세라는 마리아 언니한테 이미 다 말해놨다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식당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슬이는 어제 먹었던 프렌치 토스트가 인기라며 감탄하는데 세라는 이 식당의 간판 메뉴로 엄마가 만들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슬이는 세라의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데 세라는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라는 엄마는 세계적인 과학자였고 항상 집에 돌아오면 이 프렌치 토스트를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슬이는 왜 플록이 집을 나간 건지 묻는데 세라는 오빠는 오래전부터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언젠가 이 배를 나갈 거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말도 잘 안 하면서 고집만 세다고 짜증내죠. 이슬이도 공감하고 왜 남자애들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찐따진구를 저격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세라와 이슬이는 신기한 이동수단을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론가 가던 도중 이슬이는 세라에게 진짜 이 배가 해적선이 맞는지 묻는데 세라는 자세한 건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원래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인데 해적선으로 개조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엔 정말 많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넘어다니면서 보물들을 긁어 모은 것이었죠. 이슬이는 꼭 보물섬 같다며 신기해하고 이 많은 보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 세라는 언젠가 쓸 곳이 있을 거라고 아빠가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슬이는 조심스럽게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데 세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빠는 이 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며 얼굴을 안 본 지 오래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죠. 한편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보물섬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는데 눈앞에는 먹구름이. 도라에몽은 예상보다 저기압이 더 동쪽으로 빠져나왔다며 전속력으로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그때 배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4차원 쓰레기통과 물장갑을 이용해 물을 퍼내기 시작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먹구름에 휘말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플록은 새를 발견하는데 새가 있다는 것은 주변에 섬이 있다는 얘기였고 비실이는 8시 방향의 섬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배의 자동 운항 장치까지 고장나면서 조종을 수동으로 바꾸기로 합니다. 퉁퉁이는 자신있게 밧줄을 당기지만 방향을 반대로 당기고 말았고 플록은 이러다 배가 뒤집히겠다며 돛을 왼쪽으로 돌리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퉁퉁이가 말을 들을 리 없었고 배가 크게 흔들리자 밧줄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플록도 밧줄을 놓치게 되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선상에는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그때 우리의 찐따 친구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며 다 같이 힘을 합치자고 소리칩니다. 결국 퉁퉁이는 친구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그 모습을 본 플록도 감동을 받아 함께 밧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근처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는 거의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플록이 자기가 직접 고쳐보겠다고 나섭니다. 도라에몽은 오늘은 이 섬에서 하룻밤 캠프를 하고 내일 배가 수리되는 대로 다시 출발하자고 말합니다. 플록은 곧바로 배를 고칠 준비에 들어가고 다른 친구들은 저녁에 먹을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밤이 찾아오고 이슬이는 자신이 돌보고 있던 해파리에게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물속을 무서워하는 해파리였지만 이슬이의 진심을 느끼고는 용기를 내어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저녁을 준비하며 배 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를 완전히 고친 친구들은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 도중 플록은 도라에몽에게 기어를 고속으로 올려보라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이 기어를 올리자 배는 한층 업그레이드되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플록은 단순히 수리만 한 게 아니라 배의 성능을 무려 10배로 향상시켰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적선을 따라잡기엔 무리였는데 그때 도라에몽이 강력부채 바람신이라는 도구를 꺼내 배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올려줍니다. 플록도 이제 해적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죠. 배는 쉴 새 없이 달렸고 플록은 대서양에 진입했다며 내일쯤이면 해적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플록이 왜 배를 탈출했는지 궁금해하는데 플록은 그 배가 원래 자신의 어머니가 설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원, 즉 석유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구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해냈지만 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지구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을 마침내 완성한 뒤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구에 몰두했고 플록은 그런 아버지를 돕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만든 배를 해적선으로 개조해 보물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죠. 진구가 플록의 아버지에 대해 더 물어보려는 순간 이슬이가 보냈던 해파리가 진구를 찾아옵니다. 진구는 보물섬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직감하죠. 그렇게 다음날 해적선의 선장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배를 수면 위로 띄워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노아의 방주 계획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죠. 선장은 지구의 미래를 보고 왔다며 이대로는 지구의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구를 떠나 다른 별로 이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지구의 성체 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다며 여기서 지구 에너지를 다 뽑아낸 뒤 새로운 별로 떠나는 기나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보물이 자원이 될 거라고 말하죠. 그때 경고음이 울리고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보물섬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을 확인한 이슬이는 섬 밖으로 나가지만 처음 이슬이를 세라의 방으로 안내했던 해적들이 이슬이가 세라가 아님을 눈치채고 쫓기 시작합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전속력으로 해적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해적선이 진구의 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보물섬의 선장은 포기하고 얌전히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플록을 부르는데 플록은 더 이상 자기가 좋아했던 아빠가 아니라며 싫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플록은 배의 구명모트를 세라에게 건네고 같이 보물섬을 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해적 둘이 이슬이를 잡으러 왔고 선장은 말로 해선 안 되겠다며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때 배가 기울어지더니 어딘가로 떠내려갔고 그곳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진구 배는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그 시각 이슬이는 해적들에게 붙잡히는데 세라가 이슬이를 구하다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진구와 친구들 그리고 세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편 진구와 친구들은 도라에몽의 도구 구명 오징어 보트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데 성공합니다. 그곳엔 세라도 같이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노아의 방주 계획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해적선이 카리브 해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대서양 중앙 해령의 한가운데라고 말합니다. 이어 바닷속에는 남북으로 약 10만 6천 킬로미터에 걸쳐 거대한 화산지대가 뻗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엄청난 열 에너지가 마그마로 변해 분출되는 곳이었죠. 이런 장소에서 지구의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추출하게 되면 상상도 못할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라는 플록에게 다가가 아빠를 막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플록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며 절대 용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구는 얘기를 하다 보면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플록은 아빠는 자기를 싫어한다며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진구는 자기도 늘 아빠에게 야단만 맞지만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는지 잘 안다며 분명 플록의 아빠도 같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세라는 플록에게 다시 한번 아빠를 설득해보자고 말하고 진구와 친구들은 이슬이를 구해내자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게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보물섬으로 출발하죠.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선장은 지구의 에너지 빨아들이는 속도를 높입니다. 잡혀온 이슬이는 이런 짓을 왜 하는 건지 묻는데 선장은 이 모든 건 미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은 이대로 두면 지구가 위험하다며 서두르자고 말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도라에몽을 공격합니다. 그 자들의 정체는 처음 노진구를 습격했던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해적들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죠. 도라에몽은 공기포를 이용해 반격하고 퉁퉁이는 이슬이가 어디 있는지 묻는데 바보 해적은 선장이랑 같이 있다며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퉁퉁이와 비실이는 잠깐 고민하더니 도라에몽에게 찾아가 여긴 우리에게 맡기고 이슬이를 구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플록은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너흰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냐며 엄지를 들어올린 채 해적들을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의 도구인 낚시대를 이용해 해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하죠. 한편 선장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며 의미심장하게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번개가 치고 보물섬이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를 본 도라에몽은 깜짝 놀라고 지구의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그대로 우주로 날아갈 생각인 것 같다며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플록은 이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 날치가 날 수 있도록 개조를 해두었다고 말합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날치를 타고 보물섬 앞까지 도착해 통과하는 후프를 사용해보지만 도라에몽 시대에는 없는 재질이라 먹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걸 본 플록은 단숨에 개조하더니 상황을 해결해버립니다. 도라에몽은 선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그건 플록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선장실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때 퀴즈가 갑자기 퀴즈를 냅니다. 낼 수는 있지만 받을 순 없고 풀 수는 있지만 감을 순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를 냅니다. 도라에몽은 고민하더니 답을 맞춥니다. 정답은 바로 퀴즈였습니다. 세라는 퀴즈가 우리와 아빠 사이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며 퀴즈가 선장실을 알 거라고 말합니다. 플록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퀴즈를 믿고 가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퀴즈의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선장실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퉁퉁이와 비실이는 계속 해적들을 유인하고 있었지만 결국 저지당합니다. 해적은 어린애 주제에 제법 끈질겼다며 퉁퉁이와 비실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비실이와 퉁퉁이는 발밑에 무언가를 발견하더니 개쩌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시각 선장실을 가던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식당에 도착합니다. 근데 식당은 로봇 요리사, 아니 로봇 해적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방패망토로 공격을 막고 최대 출력으로 올린 공기포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봇 해적들은 다시 일어났고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구가 실력을 발휘하죠. 하지만 로봇 해적들은 다시 일어났고 세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식당 직원들이 도라에몽과 친구들을 구해줍니다. 식당 직원들은 여기는 우리에게 맡기고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한편 퉁퉁이와 비실이는 무슨 방법을 찾았는지 비실이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비실이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해적들이 탄 보트에 옮겨 타는 것이었습니다. 비실이의 미친 운전 실력으로 퉁퉁이는 해적들이 탄 보트에 올라갔고 도라에몽의 해적 모자를 이용해 해적들을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시각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퀴즈가 내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선장실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플롯과 세라는 예전 엄마 아빠와 함께 지냈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죠.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는 엄마가 하던 연구를 이어가겠다며 플롯과 세라에게 퀴즈를 선물하고 점점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도착하는데 그곳엔 엄마의 무덤이 있었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가 보니 보물들이 모여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친구는 여긴 진짜 보물섬이었다며 감탄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더니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보물은 여기엔 없다며 진짜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 시각 선장실에 잡혀있던 이슬이는 정말 이렇게 끝낼 거냐고 묻는데 그때 도라에몽과 친구들이 선장실에 도착합니다. 이슬이와 친구는 감동이 재회를 아니 해파리와 플롯과 세라는 아빠에게 이제 그만하라며 소리치고 친구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는데 선장은 아이들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남겨줘야 한다며 지구에는 절망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플롯과 세라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냐며 그 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이슬이도 세라는 그저 가족과 함께 살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이죠. 하지만 그 말이 선장에게 들릴 리가 없었고 선장은 시간이 다 됐다며 버튼을 하나 누릅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는데 플롯은 해적선에 엔진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모은 지구의 에너지를 넣어 우주로 날아갈 셈이라고 말합니다. 도라에몽은 이게 성공하면 진짜 지구는 끝장이라며 주머니를 뒤지더니 슈퍼장갑을 꺼내 지구의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 에너지가 해적선의 엔진에 들어가는 걸 막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슈퍼장갑을 사용하더라도 막대한 지구 에너지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플롯과 진구는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하지만 그걸 들어줄 리 없었죠. 그때 세라가 엄마가 이 배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장치는 없었다고 말하자 플롯은 나중에 가져다 붙인 것이라면 다시 떼어낼 방법이 있을 거라며 퀴즈에게 이 방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라고 말하고 해결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길 수는 없다며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플롯은 아빠의 프로그램을 이기나 했지만 아빠의 딸깍 한 번에 저지됩니다. 한편 도라에몽은 계속 지구의 에너지를 막고 있었지만 결국 슈퍼장갑이 찢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도라에몽은 지구 에너지에 삼켜지고 맙니다. 그렇게 지구 에너지는 해적선의 엔진과 결합되고 작동이 시작되자 도라에몽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진구는 소리치며 도라에몽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고 아까 도라에몽이 꺼낸 도구 중 중력 페인트를 발견하곤 지구 에너지가 있는 곳까지 페인트를 뿌립니다. 플록은 이제 어쩔 생각인지 묻지만 진구는 도라에몽을 구해야 한다며 뛰어내리고 전속력을 다해 지구 에너지까지 도착합니다. 선장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지구 에너지에 도착한 진구는 도라에몽을 발견하곤 한치의 고민도 없이 억지로 손을 밀어넣어 도라에몽을 당깁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슬이도 진구를 도왔고 도라에몽을 꺼내는 데엔 성공했지만 충격의 반동으로 해적선에서 떨어집니다. 과연 진구와 친구들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라에몽 극장판 시리즈의 38번째 작품 진구의 보물섬이었습니다.